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이고 뜨거운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리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은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여기도 아파트,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아파트. 도심 곳곳에 고층 아파트 단지가 빼곡히 들어선 것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과연 주거의 정답일까요?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같은 비아파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거주와 투자의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 투자냐, 비아파트 투자냐?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부동산 투자 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회사에 근무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두 분입니다.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님 그리고 남혁우 부동산 연구원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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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셨는지요? 뭐 수익률은 200% 정도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면 2배 상승을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오늘 비아파트 전문가로 와주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연구원님, 예. 기분 좋으시죠? 예. 선배님이 살짝 말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남연구원님의 성과 한번 궁금합니다. 제가 인생에서 잘한 일이 3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파트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수익률도 얘기하셔야죠. 수익률이요? 수익률 뭐 저 200% 정도. 두 분. 예. 두 분 다 수익률이. 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맞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 투자 대 비아파트 투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아파트. 두 분이 갈라졌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 부동산 뉴스를 딱 클릭을 했는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 채가 무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30억 원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이미 아파트 투자가 이긴 거 아닙니까? 아파트 투자가 이긴 거죠. 저희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 괜히 있겠습니까? 사실 뭐 아파트는 부동산계의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네. 돈이 몰리죠. 유동성이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도 팔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이다. 부동산 위기가 있었을 때도 하락은 했지만 가격 회복을 해서 우상향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3박자를 갖춘 부동산 투자 상품, 부동산계의 아이콘이 아파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랩장님.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그러면 오늘 녹화가 여기서. 조금만 네. 말해드릴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 주택 시장의 선호가 굉장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호당 평균 아파트의 가격이 13억 6천만 원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연립다세대 아파트의 호당 평균 가격이 2억 3천만 원 정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억 7천 정도입니다. 이제 아파트의 거의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실거주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너무 진입 장벽이 높고 네. 비싸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40% 정도 집값의 대출을 받는다면 사실 40%는 내 거라기보다는 은행 거라고 금융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채를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아파트 수익에 비해서 비아파트 투자 수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비아파트 중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요즘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55%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 운용 수익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네.
세전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까지도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 금리의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뭐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꾸준하게 노후의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갖지 못한 가장 큰 게 하나 있죠. 실사용 가치입니다. 오피스텔은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네. 전용 면적이 계약 면적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죠. 네. 다만 아파트는 널찍널찍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나는 단지 월 현금 흐름만 좋아라고 하면서 이제 치고 빠지는 투자를 네. 하고 싶다고 하면 오피스텔을 하시는 거지만 네. 좋은 투자, 좀 양질의 투자. 아, 예, 죄송합니다. 양질의 예. 투자, 좋은 투자. 남영건님은 언제까지 잼만 칠 거야? 크게 한 방 쳐야지. 과감하게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계시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네. 그래서 우리 랩장님께서는 그래도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천천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규제가 좀 많이 완화됐어요. 예전에는 발코니 설치가 안 됐고요. 그리고 중대형이라고 해도 화장실은 하나밖에 안 되고 욕실 설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네. 바닥 난방도 중대형은 설치가 안 됐는데 최근에 그 규제가 모두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과거보다 최근에 지어지는 것들은 분양가가 약간 높지만 전용률이 좀 높습니다. 실사용 스페이스가 아파트 못지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님이 좀 답답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좀 작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아파트. 요즘 의외로 방범 그리고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잘 마련된 비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뭐 시공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실거주 목적에서 또는 일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정비사업 호재가 있다면 네. 입주권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호재로 또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해당하는 주택의 이제 지분이라든지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아파트를 통해서 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9부, 8부 능선을 넘은 것들을 살펴보시면 뭐 조금의 차익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요즘 중반부도 아니고 9부, 8부 8부 선을 넘은 좀 안전하게 가시려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네. 정비사업이 가다서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된대라고 했는데 5년 뒤에 똑같이 있고 그 5년 뒤에도 똑같이 있고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개발 없이도 아파트는 그냥 오르잖아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파트가 이제 뭐 개발 없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파트 역시 재건축 사업이라는 개발을 통해서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 이익 관점에서만 보신다면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기축 아파트보다는 높은 수익금과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소위 접하는 그 구축 아파트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가격 우상향을 보이기도 하고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도 계속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우상향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인인 갭 투자를 한 원소유주가 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의 상승인 구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그동안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고 다양한 규제를 해왔습니다. 뭐 최근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쪽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아파트 시장이 좀 멈칫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압구정동, 대치동, 반포, 잠실 이런 곳들이 신고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으로 인근 지역 타 아파트로 좀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네. 토지거래허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매물이 굉장히 급감했어요. 시장에 유통되는 매물들이 굉장히 줄다 보니까 그 수요 한두 건 거래가 다시 또 시장에 과열을 자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것도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7월에 저희 스트레스 DSR이라는 대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네. 그 시행하기 전에 한 발 빠르게 좀 대출 막차를 타자 하는 이런 수요 움직임도 있었던 것 그 같습니다. 막차를 향해 뛰어가는 제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 네. 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붙게 되면
반드시 실거주 입장에서 뭐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는 아예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적은 좀 집값이 좀 비싸긴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비아파트가 일부 틈새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난해 1분기에 비아파트 거래량이 한 1,438건 이랬는데 올해 1분기에는 한 1,785건으로 올해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6월 4일부터 비아파트에 대한 6년 단기 등록 임대 그 주택 제도가 부활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세제 혜택이 좀 크죠. 그리고 2026년까지 적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 한 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가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 한 90여 곳 정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이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신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비아파트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주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생애 처음 주택 매수에 나서 30대 계층이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집 마련을 준비하는 2030 세대 분들의 부동산 투자,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비아파트가 좋겠습니까? 우리 남영구님 먼저. 뭐 당연히 아파트죠. 저희 사실 22년도에 역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빌라는 여전히 신뢰성을 좀 담보할 수가 없는 투자 상품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아파트 정의를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똘똘한 채라는 게 꼭 강남에 있고 엄청 비싼 아파트만 똘똘한 채가 아니고 네. 저희가 있는 자산 소득 여건에 맞춰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똘똘한 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도심에 위치한 소형 평형의 방 3개짜리 뭐 6억에서 또는 9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좋은 똘똘한 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을 6, 7억 7, 8억 이렇게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똘똘한 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함 랩장님. 2030 초년생들의 주택을 바로 아파트로 만들기에는 이제 대출 부담이 클 수 있잖아요.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가 아파트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뭐 역세권 주변에 뭐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정비사업이 일정 부분의 궤도에 올라간 지역에 지분을 매입하시거나 입주권을 매입하시는 부분들도 하나의 2030들이 아파트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지역이 있긴 있는 겁니까? 시장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 이제 신정부에서는 정비 사업에 비교적 공을 많이 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뒤로 밀어준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6월에 법 개정이 이제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저희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에 계신 분들이랑 돈을 세는 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저희랑 똑같이 답답하게 한 장 한 장 세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20달러가 나왔고요. 37달러. 37달러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비슷한 부분이 많으셨군요. 특히 어떤 부분이 비슷하셨습니까? 둘 다 이제 아파트가 좀 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님이 초반부터 조금 말리셨습니다. 네, 초반부터 좀 말리셨는데. 자, 오늘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2배 올랐던 그 어느 동에 있습니까? 자,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막 크게 돈을 벌진 못해도 소소하고 안정적인 차익을 기대할 거냐. 좀 집을 알아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흔들립니다. 아주 혼란스럽죠. 네. 네. 운에는 아파트, 좌뇌는
B아파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파트인 것 같은데 네네.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장일 거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약간 네. 자신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평론가님. 저도 아파트에 한 표 하겠습니다. 아파트. 네. 사실 부동산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선택이 좀 더 나을까요? 사실은 딱 두 시장으로 나눠서 꼭 봐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문법과 지방의 문법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방에는 미분양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7만 호가 넘습니다. 우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지방 아파트조차 미분양인데 그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돼야 그다음에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이제 같은 선상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아직도 아파트만 해도 미분양이 엄청나요. 이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와 비아파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왠지 아파트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